안녕하세요. 35년간 어르신들의 장 건강을 지켜온 소화기 내과 전문의 한양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몇 해 전 84세 이명순 할머니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11일 동안 변을 못 보고 배가 터질 듯한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배는 마치 풍선처럼 불룩했고 검사해 보니 숙변이 장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장 유착까지 의심됐던 그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못 보셨나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 30분이 넘으시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우리 노년층에는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만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변비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5년간 진료실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고통을 보면 숙변으로 인한 괴로움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배변을 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는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변비 없이 하루가 가볍게 시작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불편함으로 일상을 힘들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35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숙변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말씀드릴게요. 숙변이란 대장 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굳은 변을 말합니다. 이 숙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지요. 우선 배 속에 오래 머문 변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더럽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내 몸을 해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입 냄새가 나기도 해요. 또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 장 건강이 단지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73%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과 뇌는 신경망과 면역체계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뇌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변비와 함께 기억력 저하도 걱정하셨는데요.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엔 배변은 물론 예전 친구 이름이나 옛 노래 가사도 다시 기억나신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변비 증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변비약을 찾으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변비약을 너무 자주 쓰면 우리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게을러지는 병이 생겨요. 이를 장 무기력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 없이 대변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고 장이 회복되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에 너무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숙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도움이 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도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를 잘 먹으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하루에 채소를 500g 넘게 드셨는데도 변비가 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채소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환자 중 67세 정순자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통곡물과 채소를 많이 섭취했지만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처럼 좋은 영양 성분을 지닌 채소들을 많이 드셨지만 이 채소들은 발효가 빨리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건강에 훌륭한 식품들이지만 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소는 따로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성과 불용성, 또 하나는 발효성과 비발효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성이면서 발효성인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금방 분해돼요. 그래서 변의 양을 늘리거나 수분을 오래 머금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로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물을 잘 흡수해주는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쉽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과일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이 없으며 풍부한 비타민C 덕분에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과 더불어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이지요. 특히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들이 매일 키위 2개씩 2주 동안 섭취했을 때 배변 빈도가 약 42% 증가하고 변의 단단함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키위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 많지만 어르신들께는 껍질 없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당도도 높아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너무 신맛이 강하다면 잘 익은 키위를 고르시거나 꿀을 살짝 곁들여도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얇게 썰어 요거트 위에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키위 한두 개 드시는 습관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예부터 한국인들이 자주 먹어온 해조류인데요. 이 안에 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젤 형태로 바뀌면서 변에 수분을 더해주고 부피를 늘려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장내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디톡스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이 식이섬유는 발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확실히 내주는 특징이 있어요.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린 다시마를 작게 잘라서 간식처럼 드시거나 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다시마 쌈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삶은 다시마에 상추나 깻잎, 오이채, 당근채 같은 신선한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초장을 살짝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장에도 참 좋은 음식이 됩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약 5g이면 충분합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함량이 높으므로 꼭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와 당근입니다. 이 두 채소는 각각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토마토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이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장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당근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변의 부피를 늘려 배출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또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토마토 주스는 배변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볶은 토마토를 계란 요리에 곁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져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무침이나 샐러드 형태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85세 김분남 어르신이셨어요. 어느 날 딸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선생님, 요즘은 속이 더부룩해서 밥을 먹는 게 겁나요. 먹으면 또 배가 아플까봐 조금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운도 없고 자꾸 누워만 있게 돼요.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몸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예전처럼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장 운동이 약해졌을 때는 오히려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배에 내용물이 차고 변이 만들어져 배출이 쉬워집니다. 음식을 너무 적게 드시면 장은 더 움직이지 않고 변도 적게 만들어지니 더 힘들어지세요. 자세히 들어보니 무려 9일 동안 배변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배는 딱딱하게 부풀어 있었고 어르신은 복통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약은 무서워서 못 먹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저는 식단부터 천천히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키위 2개, 다시마 반줌, 토마토 주스와 생당근을 하루 한 번씩 드시는 식단이었죠. 그리고 수분 섭취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3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선생님, 드디어 나왔어요. 그 많던 묵은 변이 몽땅 쏟아졌어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밝았고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땐 얼굴에 생기도 돌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텔레비전 보시면서 키위 깎아 드시고 점심엔 당근 무침, 저녁엔 다시마국을 드시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장을 살리는 식사를 시작하시면 약 없이도 시원한 하루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식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식이섬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는 충분히 섭취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자 배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나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 그것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커피나 단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커피나 대부분의 탄산음료, 단맛 나는 음료들은 일시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몸에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커피나 음료를 마셨다면 물로 더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목표량에서 커피나 음료는 빼고 물로만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장도 부드럽고 변비 예방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식습관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변 발판 사용입니다. 우리 몸이 대변을 볼 때 가장 잘 나오는 항문과 장의 연결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가 쪼그려 앉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변기는 이 자세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변기에 앉을 땐 그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작은 발판에 발을 올려주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배변 발판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판 위에 발을 올려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항문과 장의 각도가 더 자연스러워져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고관절 수술 후 배변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배변 발판을 소개해 드렸더니 배변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었고 힘주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배변 발판이 판매되고 있지만 집에 있는 발 받침대나 책을 쌓아서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장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장 마사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분에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풍차 자세라고 불리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회전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를 아침 저녁으로 각 10회씩 해주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관절염이 있으셔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지만 누워서 할 수 있는 장 마사지를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30년 변비가 좋아졌답니다. 특히 복부 팽만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화 상태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팁은 물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시간별 물병 표시입니다. 1.5에서 2리터 용량의 물병에 시간대별로 눈금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9시까지 200ml, 11시까지 400ml 추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균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자신의 수분 섭취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를 돕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액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을 마실 땐 한꺼번에 많이보다는 자주 조금씩이 더 좋습니다. 식사 전, 기상 직후, 잠들기 전. 이 세 타이밍만 잘 지키셔도 장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81세 오창석 할아버지는 평생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목마른 감각이 둔해져서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죠. 시간별 물병 표시법을 알려드리고 손자분에게 부탁해 스마트폰 알림도 설정해 드렸더니 한 달 만에 수분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었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배변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변비약 없이도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당신 참 멋지십니다. 자연스러운 장 건강을 위해 키위, 다시마, 토마토와 당근 같은 특정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배변 발판 사용, 장 마사지와 스트레칭, 계획적인 수분 섭취 등을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지며 기억력과 같은 정신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나이에 벌써 늦은 건 아닐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85세, 90세 어르신들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장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언제나 건강한 삶의 길 위에서 저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